홍공 후짜. 저희는 환상의 짝꿍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예, 해피 선생입니다. 네, 해피 선생님. 이게 확실히 이름대로 간다고 해피 선생님이라니까 왠지 해피할 것 같고. 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살짝 쉬는 타임 때 본인의 이제 자녀분과 이제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아드님이신가 따님이신가? 예, 아들. 아드님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따로 보내는 이 다정한 아빠이자 네, 교사이자 한 집에 또 이제 가장이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인터뷰 많이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편에서는 자, 일단 물론 이제 1편 못 보신 분들은 1편 보시면서 1, 2, 3, 4, 5, 6 학년군. 예. 그렇죠. 군별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과목이라든지 별 이런 것들 생활 측면이라든지 꼭 다 챙겨보시고 2편에서는 순탄한 학기 초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이 알아야 될, 즉 학부모님한테 포커스를 뒀습니다. 3가지고요. 첫 번째로 학습 측면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맞아요. 예. 제가 감동받았는데 와, 이 편에서는 또 얼마나 또 감동을 주시려고 와, 기대가 됩니다. 학습 측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지금이 이제 학기 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학년은 제외하고 초등 3, 4, 5, 6학년은 3월 초 중순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봅니다. 아, 기초학년 진단. 요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일제고사가 폐지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는 일제고사가 없고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은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있고 그 외에는 단원평가는 담임선생님 재량이라서 어떤 선생님은 시험을 많이 보는 선생님도 있고 전혀 네. 시험을 안 보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선생님이 교육관과 철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부모님들이 조금은 신경 쓰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지난 학년 내용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과목. 네. 예.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지난 학년 내용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 배울 내용들을 이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결과는 이건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 다른데 네. 보통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1학기 학부모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그거는. 아, 물어보면 네. 알려주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수준을 좀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거니까 네네. 부모님들이 학부모 상담을 꼭 신청하셔가지고 요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뭐 성적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지표는 이제 그쵸? 알고 네,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난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선생님 자녀분도 5학년이 되면 네. 4학년 거 가지고서 주요 과목 5과목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어떤지를 알려주니까 네. 예. 그걸 확인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는 다른 과목은 좋은데 사회가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사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련 책을 읽는다거나 해서 보충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부모님들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우리 아이가 언제 보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는 학부모 상담을 이용해서 예, 좀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긴 초등학교 때는 이게 기본적인 거 교육 과정 속에 있는 거 그걸 못하면 구멍이 되게 크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걸 메우는 측면에서 요거 활용하고 특히나 상담 가서 다시 한번 예, 요거에 그 대해서 점수나 그 성취도를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막 알려주지 않더라도 크게 어느 정도는 알려주니까. 와,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백업이 되면 향후 잘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자신감을 미치더라고요. 가지고서 이번 학년에 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과목 중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어느 과목을 제일 못할까요? 수학인가? 이것도 이제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나 주변을 물어보면 영어를 제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는 듣기 평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25문항인데 보통 영어는 20문항 정도가 듣기 평가인데 이걸 한 번밖에 안 들려줍니다. 그럼 애들이 좀 방심하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집중했으니까 되게 쉬운 듣기 평가인데 아이들이 방심하거나 하면 그걸 놓치는 거죠. 또는 밀리거나. 그러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밀리는 거 완전 공감. 그럼 아이가 막 당황하고 거기서 영어에서 많이 틀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수학이고요. 수학은 몰라서 틀리는 거고, 영어는 방심해서 또는 안 듣고, 잠깐 장난치다가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 수학을 그것도 조금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교과 측면에서 학습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아까 첫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의 영어, 수학은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뭐 국어는 책 많이 읽고 물론 중요하고 좋은데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지금 하는 내용을 잘 따라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좀 수학은 신경 써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 영어는 학교만 믿지 말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쭉 가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꼭 사교육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뭐 영어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집 근처 도서관 가서 책 읽히면 되니까 네.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실제 했던 건데 학습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네. 주말마다 우리 아이 교과서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교과서가 네. 저도 초등 쪽 계속 파다 보니까 네. 결국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초등은 교과서가 거의 뭐 바이블? 거의 핵심이라서 모든 과목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적어도 수학하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정도. 네. 그게 만약에 힘들면 국어하고 수학만이라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 교과서를 주말마다 집에 가지고 오게 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교과서를 보는 거죠. 그걸 네. 검사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교과서가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 활동 중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제들에 아이가 본인의 생각을 써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비어있는 게 많으면 비어있는 게 많아요. 비어있거나 낙서, 그림이 많거나. 실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네. 초등 아이들이라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엎드리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뭐 예전과 변했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눈은 선생님 보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죠. 낙서하고 있거나. 벽화 그리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교과서를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활동했는지 알고 있는지 이거 수학은 다 문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 제대로 푼 흔적이 있는지 그거 네. 가지고서 확인하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초사부터 그렇게 확인했고요. 지금 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도 가끔씩 확인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교과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네. 예. 그러면 아이도 긴장감을 갖는 거죠. 부모님이 교과서 확인하는구나. 아, 교과서가 중요하구나.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깨끗할 거예요, 교과서가. 또는 낙서가 가득하거나, 진짜로. 네. 그러니까 교과서 확인을 저는 꼭 강추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교과서 무겁지 않아요. 네. 요즘 초등 교과서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국어, 수학 교과서 주말마다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애가 막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교과서 다 사물함에 두고 다니거든요. 초등학교는. 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당장 수업 시간에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 진짜 그렇겠네요. 중요해요. 그게. 네. 긴장감을 갖고 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네. 또. 근데 이제 대신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네. 확인하거나 검사하는 측면이 아니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요즘 교과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 한번 가져와 볼래라고 해서 네. 오, 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구나. 이런 내용은 뭐야?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뭐 한 번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그림이 이쁘네. 이러면 다음부터 필기도 좀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교과서는 진짜 캐도 진짜 결국은 바이블이란 말이 이제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학습 측면에서는 요 정도로 했고 이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건강 측면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점을 알아야 될까요? 건강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짜 보건실에 많이 가요. 보건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뭐 옮긴다거나 뭐 휴직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힘드시구나. 특히 이제 큰 학교 보건 선생님은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전교생이 한 85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전교생이 매일 전교생이 10% 정도가 보건실에 온대요. 그러니까 매일 막 80명 정도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계속 밀려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죠.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또 더 업무 많죠. 업무도 엄청 늘었을 거잖아요. 보건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건실에는 1학년하고 6학년이 가장 많이 간다고 하는데 1학년들은 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아이고 얘들아. 아픈 이유도 많은 거죠. 막 머리가 아프고 배 아프고 팔 아프고 애들은 그다음에 조금만 넘어지거나 다쳐도 막 뼈았다 그러고 막 쩔뚝쩔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건실을 좀 자주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담임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를 안 하면 못하니까 하긴. 그래서 보건실에 너무 자주 가는 거는 좋지 않죠. 왜냐면 그럼 수업 결손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학교 적응과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보건실에 자주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좀 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면서 평소 대화도 많이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기본적인 건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시력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죠. 와, 요즘 아이들이 사실 저희 첫째도 한동안 애가 자꾸 이렇게 찡긋찡긋하길래 네. 안과 가봤더니 결국 그게 이제 눈이 잘 안 나빠진 거죠. 보이니까 맞아요. 그랬던 네. 거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막 칠판에 막 판서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형 TV 화면에 화면으로 보여주죠. 보여주면 아이들이 알림장 쓰거나 참고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 와서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뭐야? 학교에서도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안경 쓰고 있는데 시력이 막 0.3이 나오고 우리 가리고 하는데도 안 보인다 예, 그러면. 예, 예. 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시력 검사 또는 뭐 치과 검진, 그래서 뭐 충치 없는지 그런 점들은 특히 시력은 6개월에 한 번 그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아이가 요즘 애들이 안 보여도 막 별로 얘기를 안 하면 부모님은 모르니까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시력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보이는지 그것도 좀 아이한테 확인해 주시고 네. 예,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건실 가는 거라든지 사실 이게 몰라서 체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뭐 담임쌤한테 상담을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물어본다든지 사실 뭘 말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그쵸.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특히 시력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가 왜 자꾸 이렇게 찡긋찡긋할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안과 가 보니까 또 안과쌤이 또 정밀 검사하면서 맞아요. 알려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경 끼니까 사실 안경 끼는 날은 지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래도 그 뒤로 잘 보이고 하니까 그때 그래도 좀 검사받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건강도 됐고 생활 측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뭘 또 알아야 될까요? 네. 생활 측면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네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준비물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준비물 때문에 진짜. 준비물은 아이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거든요. 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덜렁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들 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 준비물은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준비물을 잘 챙겨가는지, 그거는 뭐 알림장이라던가 가정통신문이나 그런 거에서 충분히 안내가 되니까 네. 준비물을 부모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빠짐없이 좀 이렇게 같이 아이하고 같이.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아이는 그냥 팽겨치고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는 건 아니죠. 아이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네, 같이 네. 하나씩 챙기셔야 되겠고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요즘 준비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물티슈하고 여분의 마스크.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마스크가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학교 보건실에 여분의 마스크가 있긴 있지만 본인 사물함에 두고서 본인 마스크가 끊어지거나 하면은 본인 유사시. 예, 네.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물티슈도 중요하고요. 손 소독제는 아마 학교에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뭐 앞뒤 다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준비물 챙겨주셔야 되고 실내화도 이제 새 학기니까 네. 아이들이 발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발도. 그래서 실내화도 조금 우리 아이 실내화가 맞는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너무 작은 거긴 하지만 네. 예, 실내화도 새로 사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작년 신던 거를 빨아서 다시 뭐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죠. 준비물 측면을요. 이거 뭐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큰 거잖아요. 애들이 말 안 하면 이게 애가 이제 발 때문에 아픈 건지 애가 좀 잘 이제 표현을 안 하고 그러면 그쵸. 작은 거는 계속 신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은 것 같고 저희 첫째도 벌써 발이 한 230 정도 되니까 와. 금방금방. 진짜 네. 쑥쑥 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와,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 번째 2편도 꿀팁에 향한 진짜 꿀팁 너무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느 하나 놓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부모님들이 좀 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아이들 차원에서 사실은 또 그쵸.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 이제 3편에 한번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 한번 이제 관련해가지고 댓글이라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해피 선생님 또 책 또 대박 났던 책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그 책이요.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책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대여하시거나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해피 선생이라는 채널도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서 이렇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콩TV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